지금부터 보육실습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설명 자료집에서 먼저 보육실습 과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보육실습 과목은 타 이론 과목과 동일하게 15주 과정입니다. 다만 실습 과목이라는 특성상 2회 수업 참석이 있습니다. 2회 수업은 오리엔테이션, 품평의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육실습도 대면 과목이기 때문에 퀴즈 시험 1회도 진행됩니다. 이는 품평회 때 진행될 예정이고 품평회 때 자격증 신청 시 필요 서류도 교부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실습만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수강이 병행되며 온라인 수강은 1주차에서 7주차까지입니다. 세 번째로 과제 제출이 있습니다. 과제는 온라인 제출이며 나의 강의실 내 과목공지 첨부 파일 중 과제 작성 가이드 및 예시를 참고해 주시고 레포트 작성 방법을 준수하여 기한 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실습은 240시간으로 진행됩니다. 교육원이 안내드린 실습 인정 기간 안에 실습을 마쳐주셔야 합니다. 2회 수업 일정, 과제 제출 기간, 실습 인정 기간은 교부 드린 출력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실습 이수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며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육실습 세부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습 기간은 정원 15명 이상으로 어린이집의 경우 실습 시작일 기준 평가 인증 유지 어린이집이거나 평가 등급이 A 또는 B 등급의 어린이집이어야 합니다. 유치원의 경우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이어야 합니다. 실습 지도교사의 경우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이어야 하고 지도교사 1명당 동일 기간 내 실습생 3명 이내에 지도해야 합니다. 실습 기간은 6주 연속 240시간 이상 연속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습 인정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만 인정되며 하루에 8시간 동안 진행해야 합니다. 8시간 미만 또는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점심시간에 식사 지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점심시간도 1시간 실습 시간으로 인정 가능합니다만 실습 기관마다 운영 방식이 다르므로 실습 기간에 맞춰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하는 실습만 실습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습에 대한 평가는 실습생이 작성한 실습 일지와 지도교사의 보육실습 평가서로 이루어집니다. 다음 평가 기준입니다. 보육실습의 평가 항목별 배점은 출석 10점, 과제 5점, 오프라인 시험 5점, 실습 일지 20점, 현장 방문 10점, 실습 평가서 50점입니다. 출석 10점 배점에는 출석 수업 2회와 7주차까지의 온라인 수강을 포함합니다. 2회 출석은 의무사항이므로 1회라도 불참 시 F학점 처리가 됩니다. 또한 7주차까지 온라인 수강이므로 온라인 강의실 목록에서 8주차부터 15주차 강의는 미출석으로 표시되며 이는 학습 과정이 종료되면 일괄 출석 처리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보육실습은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시험이 없습니다. 과제는 5점 배점이며 온라인 제출입니다. 제출 기간은 제출 시작일에 맞춰 알림톡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품평회 때 진행하는 퀴즈 시험은 5점 배점입니다. 그리고 실습 일지는 20점, 지도 교수의 현장 방문 점수는 10점, 실습 지도 교사가 작성한 실습 평가서는 50점이 배점됩니다. 보육 실습은 절대 평가이며 총점 성적이 8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도 교수님의 현장 방문 점수가 10점 배점이 된다고 했는데요. 실습의 경우 교수님의 현장 방문 1회는 필수 사항으로
교수님께서 방문 계획을 세우고 방문 전 실습 기관 또는 실습생에게 사전 연락하여 현장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실습 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이를 제외하고 이어서 실습을 진행해야 하며 240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보육 실습은 연속적으로 6주 실습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연속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 3주, 3주 또는 4주, 2주 이런 식으로 2회 분할 실습이 가능합니다. 분할 실습에 해당하는 경우로 실습 기간에 방학 기간이 포함되는 경우, 임시 휴원이 포함되어 실습을 도중 못하는 경우, 실습생 개인 사정으로 병가, 경조사 등으로 결근한 경우, 지도교사가 중간에 연차 또는 휴가 등으로 공백이 발생해서 실습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실습생 개인 사정으로 결근할 경우는 1회만 가능하며 실습 기관의 동의하에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각 실습 날짜가 기재된 보육 실습 확인서를 2부씩 총 4부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예시는 아래 그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할 실습에 해당하는 경우 실습생은 교육원으로 해당 사실을 꼭 고지해 주셔야 합니다. 지도교사가 1명이었는데 중도에 2명이 된 경우에는 지도교사 자격증 한 부를 추가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나중에 실습 종료 후 제출해야 하는 실습 확인서와 실습 평가서에 지도교사 총 2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근무지 실습은 원칙상 불가하고 퇴사 또는 휴직 후 근무지에서 실습이 가능합니다. 직장인이 실습을 할 경우도 퇴사 또는 휴직 후 해야 합니다. 이는 모두 허위 실습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증빙 서류로 퇴사 또는 휴직 증명서를 교육원에 사전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습비 관련인데 실습은 근무하는 게 아니라 학생의 신분으로 배우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현장 실습비가 발생합니다. 실습비는 실습생이 부담하며 통상 10만 원에서 15만 원입니다. 다음은 실습 일지 작성 가이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습 일지 양식은 기본적으로 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실습 일지 표지에 해당 개강반의 개강일과 종강일 부분은 교육원에서 미리 기재해드리며 양식 목차의 모든 항목들은 실습생 본인이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럼 각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실습 기간 현황은 실습 기간에서 기간 현황 자료를 제공받거나 어린이집 공개 포털 사이트에서 실습 기간을 검색하여 항목별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실습생 출근부는 출근 요일마다 실습생과 지도교사의 이름과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만약 중간에 법정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란에 사유를 작성하고 이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실습 계획안의 경우 실습 기간에 월간 계획안 내용을 주 단위로 요약하여 6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주간 보육 계획안은 직접 작성하기보다는 실습 기간에 주간 보육 계획안을 부착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주간 보육 계획안이 없고 월간 계획안만 있는 경우 월간 계획안을 부착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교재, 교구 제작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교재, 교구 제작을 계획할 때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지, 흥미로운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계획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제작 사진들을 이미지 파일로 첨부합니다. 수업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업 계획안으로는 부분 수업, 연계 수업, 종일반 수업 계획안 3종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개 모두 해주셔야 하며 만약 실습 기간에서
모두 어렵다고 할 경우 최소 1개에서 2개는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 아동관찰 일지 양식입니다. 아동관찰은 주 1회 또는 주 2회 해주셔야 합니다. 6주 실습의 경우 총 6회 또는 총 12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습 일지는 실습 횟수에 따라 분량을 정하여 작성해 주시는데 보육 실습은 평일 8시간씩 6주 동안 실습을 하므로 총 30회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 양식과 같이 각 항목들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편집이 가능하므로 이 칸에 맞춰서 꼭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 지도교사 평가란에는 지도한 내용과 실습생의 자기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조언을 적습니다. 지도교사 평가란은 수기 또는 워드로 작성 가능합니다. 실습 일지는 실습 기관 양식으로 대체 가능하나 간편 일지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실습생은 보육교사가 아닌 학생의 신분으로 매회 일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은 보육 실습생 자기평가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기평가표는 실습생이 실습의 과정과 결과에 기초하여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점수에 반영되는 건 아니므로 평가 항목별로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항목은 지도교수 현장 실습 점검서입니다. 지도교수님 현장 방문 시 지도교수, 실습생, 지도교사가 함께 찍은 사진을 이미지 파일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실습 일지 서명 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지는 원본 제출이므로 이미지 서명은 인정 안 되며 실제 서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실습생, 지도교사, 원장, 각자의 날인 방식이 동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도교사님이 어떤 날은 서명, 어떤 날은 도장을 찍는 등 다르면 안 됩니다. 단 실습생은 도장, 지도교사와 원장 선생님은 서명 등 각자의 결제 방식이 다른 건 상관없습니다. 실습 일지 작성 팁 내용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일지 양식은 워드 작성이 원칙입니다. 일지 작성이 모두 끝나면 출력을 해주시는데 컬러 또는 흑백 모두 가능하며 양면이 아닌 단면 인쇄로 해주시면 됩니다. 출력을 다 했다면 지도교사 및 원장 선생님 서명을 받아야 하는 부분은 일괄적으로 받습니다. 최종 검토 후 원본을 제본하시면 됩니다. 단 스프링 제본은 뜯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책 제본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 실습 종료 후 제출 서류입니다. 실습이 끝나고 실습생과 실습기관에 제출 서류가 있는데요. 실습생은 책 제본한 실습 일지 원본 한 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습기관의 경우 보육실습 평가서 원본 한 부와 보육실습 확인서 원본 2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양식들은 교육원이 실습기관으로 이메일 발송 시 같이 발송됩니다. 특히 보육실습 확인서가 중요한데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님이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 사이트에서 실습생 정보를 등록하면 실습 확인서를 자동 출력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의 경우 공문으로 발송한 실습 확인서 양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실습 확인서 작성법은 실습 기관으로 이메일 공문 발송할 때도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 실습 확인서를 2부 받는 이유는 한 부는 교육원이 의무 보관해야 하고 한 부는 실습생의 자격증 신청 시 제출 서류 중 하나로 평평회 때 교육원에서 실습생에게 교부 예정입니다. 제출 기간은 개인 실습 종료일 기준 2주 내에 교육원으로 우편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 주소는 다음과 같으며 보육실습 담당자 앞이라고 적어주시고 문의사항은 교육원으로 주시되 업무 시간을 참고해서 문의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습생의 자세에 대해 몇 가지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보육실습은 연속실습이 원칙입니다.
실습생이 개인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결근을 해야 하는 경우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실습 기간에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결근은 1회만 가능합니다. 실습 시작 전 교육원은 실습 기간에 이메일 공문을 발송하는데 실습생에게도 같이 발송합니다. 공문 내용은 실습 기간이 실습 종료 후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대부분 원장님은 바쁘셔서 공문을 바로 확인 못하고 반대로 실습생에게 어떤 걸 내야 하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습생은 실습이 끝난 후 실습 기간에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으니 이메일 공문을 받으면 반드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습 기간에 지도교사님이 실습생에게 부여하는 실습평가 점수는 전체 성적에서 50%를 차지합니다. 교육원에서 점수를 잘 드려도 지도교사님의 점수가 성적의 50% 차지하기 때문에 점수를 잘 받는 게 중요합니다. 실습생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운영 방식과 지도교사님의 지도에 잘 따라주셔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교수님의 실습 현장 방문 진행에 관해서입니다. 실습 기관 현장 방문은 교수님이 실습 기관으로 사전에 연락을 합니다. 방문 일정은 실습 일정을 보고 계획하기 때문에 실습 일정이 변동된 경우 실습생은 교육원에 사전에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메일 주소 또는 교육원으로 변경 일정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